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일 텐데요. 어떤 게 비용 처리되고 경비 처리되는지 아셔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은 경비 처리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적격증빙인 것과 아닌 증빙으로 나뉩니다. 적격증빙이란 뭘까요? 적격증빙이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처리 가능한 증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경비 처리가 됩니다. 적격증빙 외의 증빙으로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 이체 내역 등이 있습니다. 적격증빙 외의 증빙은 부가세는 비용 처리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만 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할 때 내가 구매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거래처에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끔 간이과세자라 발급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선택스로 들어가신 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상태조에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 상태조에 클릭합니다.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조에 클릭하면 등록 상태가 조회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라고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고 조회되는데 이분은 보시면 24년 7월부터 발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서 못 끊는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세금계산서를 대표적으로 안 끊으시는 것 중에 월세가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부가세를 10% 주면 끊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러면 안 끊겠다고 하고 100만원만 주는 것으로 협의합니다. 부가세 10%가 아까워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매출보다 매입이 커야 부가가치세는 환급됩니다. 매입이 많을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적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서 100만원인 월세만 내고 부가가치세는 아까워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은 경우와 월세 부가세까지 110만원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시 1은 1월부터 6월까지 100만원씩 600만원이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시 2는 1월부터 6월까지 110만원씩 660만원이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만원을 차감하면 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이 총 700만원이 출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대부분이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큰 것을 선호합니다. 6개월간 덜 쓰고 부가세를 많이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부가세를 안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둘 다 700만원이 나간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시 1은 통장 이체 내역만 있고 예시 2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장 이체 내역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세 이체 내역을 기억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통장 이체 내역은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2%가 발생합니다. 즉 둘 다 700만원 나갔지만 예시 1은 통장 출금된 600만원을 비용 처리하려면 12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12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신규 사업자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를 면제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를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신규 사업자는 가산세가 없지만 일반 사업자는 2%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주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역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000원 상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이소 입장에서는 909원의 매출에 91원이 부가세이고 저는 10개를 구매했고 회사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부가세만큼은 부가세 신고 때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는 모든 카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카드 갱신 또는 분실, 재발급 시 등록하지 않으시면 누락되시는데 등록하지 못하셨으면 카드사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받으셔서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는 전화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발급하셔야 부가세 공제와 종소세 비용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택배 퀵비가 대표적입니다.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건당 3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 명세표입니다. 영수증과 동일하게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건당 3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3만원 이상이어도 2%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사대보험 근로자 또는 3.3 프리랜서 인건비를 지급하셨을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먼저 원천세를 신고하셨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 사대보험 사업주 부담부는
경우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올해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하여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가입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과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료를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하신 내역 중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금액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납부하신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기부하신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을 받아주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비사업자에게 비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은 부가세 10%를 주더라도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비용 처리되는 항목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조심해야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누락한 비용이 종합소득세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상담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